안녕하세요. 저는 이 긴급 경제 포럼의 실시간 상황을 목격한 기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27개국 대표 200여 명이 모인 국제회의장이 있어요.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3시간째 계속되는 긴급 논의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죠. 회의장 중앙 스크린에는 빨간 글씨로 무역전쟁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이라는 제목이 깜빡이고 있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독일 대표 마티아스 슈미트가 서 있었어요. 마티아스가 마이크를 잡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 회의가 어디로 흘러갈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죠. 마티아스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한국 방향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어요. 삼성 말고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반도국이 세계 경제의 축이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대표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는데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티아스는 기세등등하게 계속했습니다. 리처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과거 위기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한국 국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213톤의 금을 자발적으로 모았습니다. 213톤이에요. 개인이 소장하던 금반지, 목걸이까지 모두 국가에 기부했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몇몇 대표들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외환 보유고를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16년 사드 배치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롯데마트 철수, 관광객 중단, 한류 금지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장애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였어요. 90일 만에 불화수소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독점하던 기술을 3개월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일본 대표 아야카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녀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포토레지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만에 국산화 성공. 지금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리처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K-방역을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무엇을 했나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실시간 동선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모든 것을 혁신했습니다. 2주 만에 전 세계 표준이 된 거예요. 우리 독일의 자동차 기술, 정밀 기계 산업을 보십시오. 한국은 우리가 만든 부품으로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일본과 프랑스 대표단에서 박수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계획된 모욕임을 깨달았어요. 일본 대표 아야카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마티아스 대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결국 우리 일본의 핵심 소재와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부품조차 독일과 일본의 기대는 후발주자일 뿐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한국을 향한 조롱의 분위기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은 리처드 홀 의장의 표정을 봤는데
그의 얼굴에 분노와 참담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중국 대표장회의까지 가세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와 5천만 한국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 규모부터 다르고 영향력도 비교 불가능하죠. 미미한 나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가 있을까요?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200명 중 절반 이상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한국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느꼈어요.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대표들 표정 좀 봐. 완전히 되었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당연하지. 200명 중 단 한 명도 한국을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잖아. 마티아스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무역 갈등 해결에서 한국의 의견은 참고사항 정도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주요 변수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이죠.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 박수 소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공개적 모욕의 완성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순간에 작은 나라, 무시해도 되는 나라로 낙인 찍혔어요. 리처드 홀 의장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회의장은 여전히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고 한국 대표단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200명이 모인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랐거든요. 200명, 27개국 대표들이 모인 이 거대한 회의장의 규모가 저를 압도했어요. 천장 높이만 15m가 넘는 이곳에서 에어컨 소음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3시간째 이어지는 긴급 논의였죠.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회의장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로 무역전쟁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이라는 제목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00개의 의자가 반원형으로 배치된 이곳에서 모든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 마티아스 슈미트였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마티아스의 첫 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죠. 마티아스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는 단상에서 한국 대표단이 앉은 구역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 말고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반도국이 세계 경제의 축이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단에서 피식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는데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마티아스는 기세등등하게 계속했습니다. 우리 독일의 자동차 기술을 보십시오. BMW, 벤츠, 폭스바겐이 만드는 정밀 엔진과 첨단 시스템들 말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설계하고 만든 핵심 부품들로 겨우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일본과 프랑스 대표단에서 박수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모욕임을 깨달았어요. 일본 대표 아야카 다나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마티아스 대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일본의 핵심 소재와 정밀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까지 모든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면서 무슨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겁니까?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한국을 향한 조롱의 분위기가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리처드 홀 의장의 표정을 봤는데 그의 얼굴에 분노와 참담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중국 대표장회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와 겨우 5천만 한국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 규모부터 천지 차이고 글로벌 영향력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미미한 나라의 목소리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200명 중 절반 이상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표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웃었고 또 다른 이는 옆 사람과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표들 표정 좀 봐. 완전히 되었어.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당연하지. 여기 200명 중에 누가 한국을 주요 변수로 생각하겠어? 마티아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글로벌 무역 위기 해결에서 한국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이 박수 소리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향한 공개적 모욕의 완성품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한국은 작은 나라, 무시해도 되는 나라로 낙인 찍혔어요. 리처드 홀 의장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아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회의장은 여전히 조롱과 비웃음으로 들끓고 있었고 한국 대표단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200명이 모인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가 이토록 철저하게, 이토록 잔인하게 모욕당하는 순간을 목격한다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30분간 이어진 모욕도 모자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대표 에단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한 톤이었죠. 정책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단이 손에 든 태블릿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중국의 14억 시장, 독일의 제조업 기반, 일본의 기술력, 인도의 성장 잠재력까지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국, 솔직히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나라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프랑스 대표 클레르 뒤바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에단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글로벌 체스판을 생각해보세요. 킹, 퀸, 룩, 비숍들이 있죠. 한국은 그 체스판에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게임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조롱을 넘어서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른 거였습니다. 영국 대표 제임스 해밀턴이 차분하게 추가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건 중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지역 강국일 뿐이죠.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영향력은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있든 없든 우리의 정책 방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회의장 안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존재, 없는 나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조롱보다 더 잔인한 모욕임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회의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번 무역 분쟁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한 국가들을 보시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까지는 모든 시나리오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변수로 들어가지 않았죠. 호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 규모, 기술력, 자원 보유량 어느 하나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요소가 없잖아요. 저는 리처드 홀 의장을 다시 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네덜란드 대표가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중국, 일본, 독일입니다. 한국, 미안하지만 그 나라 이름은
회의록에 적을 가치조차 없군요. 회의장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200명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어요. 한국 대표단이 여기 왜 온 거야? 시간 낭비네.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냥 옵저버 자격으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계 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급될 가치조차 없는 나라로 취급받았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이 모욕이 조롱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걸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7개국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국은 28번째 나라도 되지 못했어요. 그냥 없는 나라, 고려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리처드 홀 의장의 주먹이 더욱 단단히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홀 의장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회의장 전체의 시선을 끌었어요. 30분간 침묵하며 지켜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00명의 대표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죠. 잠깐만요, 여러분. 리처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회의장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한국을 변수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회의장 중앙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스크린에는 아직 무역 분쟁 관련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처드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입니다. 70%입니다. 70%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대표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스크린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10대 중 7대는 한국이 만든 메모리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 말이에요. 독일 대표 마티아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했습니다. 서버용 DRAM은 어떨까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75%가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두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몇몇 대표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대표 아야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장님, 그건 단순한 조립 생산일 뿐입니다. 핵심 소재와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공급하고 있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건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TSMC가 1위지만 삼성이 2위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최첨단 7나노, 5나노 공정은 TSMC와 삼성만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 두 회사뿐이에요. 그중 하나가 한국 회사입니다. 중국 대표 장애희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스마트폰, 그 심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겁니다. 메모리든 프로세서든 말이죠. 프랑스 대표 클레르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여전히 제조업일 뿐이잖아요. 설계나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주도하고. 맞습니다. 리처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조 없이는 설계도 소프트웨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만들 수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배터리는 어떨까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십시오.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35%,
테슬라, BMW, 폭스바겐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 마티아스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래도 이건. 리처드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롱하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관심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전환점임을 직감했어요. 30분간 계속된 모욕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시도 히사백 56작성 편집 챕터 4. 리처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각국 대표들이 방어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독일 대표 마티아스가 가장 먼저 반박에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장님,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만 봐도 우리 독일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모든 핵심 부품 말이죠. 마티아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3년이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한국 부품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독일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중국 대표장회의가 즉시 가세했습니다. 마티아스 대표님 말씀이 정확해요. 반도체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 인구와 무한한 자본,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있다면 3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장애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SMIC를 통해 14나노 공정까지 확보했습니다. 7나노, 5나노도 시간 문제일 뿐이죠. 한국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은 세상에 없어요. 일본 대표 아야카도 끼어들었습니다. 핵심 소재는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까지 모든 핵심 소재를 일본이 공급하는데 한국이 무슨 독립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계속했어요. 소재를 끊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우리가 언제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대표 클레르가 추가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유럽이 마음먹으면 자체 생산 라인 구축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편의상 한국 제품을 쓸 뿐이에요. 미국 대표회단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결국 핵심은 설계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두뇌 역할을 하는 기술이죠. 그건 여전히 미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대표들은 한국의 기술이 대체 가능하다는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홀 의장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은 정치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3년이면 된다고요? 마티아스 대표님, 공장 하나 짓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기술을 따라잡는 데는 10년이 필요해요. 하지만 물리학이 웃을 겁니다. 리처드가 마티아스의 말을 끊었어요. 장혜희 대표님, 중국이 14나노에서 7나노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5년입니다. 그것도 기존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말이에요.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요? 장혜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야카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일본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어떻게 됐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90일 만에 한국이 불화수소를 국산화했습니다. 90일이에요. 일본이 30년간 독점하던 기술을 말이죠. 아야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셨나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어적이었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대표들의 표정에 놀라움과 경외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여기서 패턴을 보십시오.
IMF 때 2년, 사드 때 1년, 소재 규제 때 90일, 코로나 때 2주.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 마티아스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위기가 오면 한국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화합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와요. 중국 대표 장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가한 경제 보복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90일 만에 불화수소 국산화. 리처드가 일본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야카 대표님, 일본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30년입니다. 한국은 90일 만에 해냈어요. 아야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굴욕적인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롱과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경외와 인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6. 리처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이제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의 글로벌 의존도 맵입니다. 민간, 군사, 우주산업 전체를 포함한 거예요. 첫 번째 연결선이 미국을 가리켰습니다. 아이폰 메모리, 삼성과 SK 하이닉스 제조, 테슬라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공급,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 한국산 DRAM. 에단 밀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스페이스X 로켓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한국산입니다. 미국 군용 위성의 메모리 칩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연결선이 유럽을 가리켰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의 전기차 배터리. 모두 한국 회사 제품이에요. 에어버스 항공기의 전자부품도 상당 부분 한국산입니다. 독일 대표 마티아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세 번째 연결선이 중국을 향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스마트폰의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BYD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장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처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F-35 전투기를 보십시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죠. 이 전투기의 레이더, 통신 장비, 전자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모두 한국산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멈추면 F-35도 멈춥니다. 미국 대표 에단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실험 장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일부 부품까지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리처드가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아이폰이 멈추고, 테슬라가 멈추고, 구글이 멈추고, F-35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21세기 문명의 심장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200명의 대표들이 모두 화면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생산을 중단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이 한 달간 중단된다면 글로벌 GDP는 2.3% 하락합니다. 3개월 중단되면 7.8% 하락해요.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충격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85% 중단, 전기차 생산 60% 중단, 데이터 센터 운영 40% 차질이 발생합니다. 독일 대표 마티아스가 머리를 감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춥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이 30분 전에 조롱하던 그 작은 나라, 그 나라 없이는
여러분의 나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조롱하던 목소리들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경외와 인정, 그리고 충격이 회의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흐르는 침묵을 깨뜨린 건 미국 대표회단 밀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분 전만 해도 한국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나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에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0명의 대표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포럼 전체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미국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폰, 테슬라, 구글, 심지어 우리 군사 장비까지 말이에요. 독일 대표 마티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에단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굴욕스럽지만 인정해야겠어요. 마티아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0분 전에 저는 한국을 작은 반도국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일본 대표 아야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90일간의 굴욕을 다시 떠올리게 되네요. 아야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2019년 우리가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이 90일 만에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축적한 기술을 단 3개월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중국 대표 장애희가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한국 없이는 제대로 된 스마트폰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장애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화웨이든 샤오미든 모두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 현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프랑스 대표 클레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스판에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체스판 자체였네요. 게임의 룰을 만드는 나라였던 거예요. 영국 대표 제임스가 고개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지역 강국이라고 했는데 글로벌 패권국들이 모두 의존하는 나라가 지역 강국일 리 없죠.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우린 한국을 후발주자라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우린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회의록에 적을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회의록의 모든 페이지에 한국이 들어가야 했네요. 호주 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요소가 없다고 했는데 한국 자체가 게임 체인저였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을 회의록에 적을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회의록의 첫 페이지에 한국을 써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장 전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0분 전에 조롱하던 그 200명이 모두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무시한 거였네.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리처드 홀 의장이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대표들의 얼굴에서 후회와 인정, 그리고 경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조롱이 완전한 굴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아야 할 거대한 존재가 되었어요. 챕터 8. 리처드 홀 의장이 단상에서 회의장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30분 전 우리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작은 반도국, 무시해도 되는 나라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회의장에 200명이 모두 숨죽이며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문명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추듯이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리처드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애플과 삼성이지만 그 심장을 만드는 건 한국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건 테슬라와 BYD지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한국이에요. 그는 미국 대표회단을 봤어요. F-35 전투기를 설계하는 건 미국이지만 그 전자두뇌를 만드는 건 한국입니다.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건 NASA지만 그 정밀 부품을 만드는 건 한국이에요. 독일 대표 마티아스를 바라봤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하는 건 독일이지만 그 미래를 책임지는 건 한국의 배터리입니다. 일본 대표 아야카를 봤어요. 소재를 만들어 왔던 건 일본이지만 이제 그 소재까지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 대표 장해일을 바라봤습니다. 14억 시장을 가진 건 중국이지만 그 시장을 채우는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나와요. 리처드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설계자예요. 미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는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오늘 이후 모든 강대국은 한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호흡해야 합니다.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확인했으니까요.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세계는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미래예요. 리처드가 한국의 위대함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200명의 대표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IMF 때도, 사드 때도, 소재 규제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리처드의 마지막 선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나라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외와 인정의 박수였어요. 회의장에 200명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30분 전에 한국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나라, 인류 문명의 심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회의장에 흐르는 침묵을 깨뜨린 건 미국 대표회단 밀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분 전만 해도 한국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나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에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0명의 대표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포럼 전체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미국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폰, 테슬라, 구글, 심지어 우리 군사 장비까지 말이에요. 독일 대표 마티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에단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굴욕스럽지만 인정해야겠어요. 마티아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0분 전에 저는 한국을 작은 반도국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일본 대표 아야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90일간의 굴욕을 다시 떠올리게 되네요. 아야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2019년 우리가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이 90일 만에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축적한 기술을 단 3개월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중국 대표 장애희가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한국 없이는 제대로 된 스마트폰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장애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화웨이든 샤오미든 모두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 현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프랑스 대표 클레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스판에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체스판 자체였네요. 게임의 룰을 만드는 나라였던 거예요. 영국 대표 제임스가 고개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지역 강국이라고 했는데 글로벌 패권국들이 모두 의존하는 나라가 지역 강국일 리 없죠.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우린 한국을 후발주자라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우린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회의록에 적을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회의록의 모든 페이지에 한국이 들어가야 했네요. 호주 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요소가 없다고 했는데 한국 자체가 게임 체인저였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을 회의록에 적을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회의록의 첫 페이지에 한국을 써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장 전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0분 전에 조롱하던 그 200명이 모두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무시한 거였네.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리처드 홀 의장이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대표들의 얼굴에서 후회와 인정, 그리고 경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조롱이 완전한 굴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아야 할 거대한 존재가 되었어요. 챕터 8. 리처드 홀 의장이 단상에서 회의장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30분 전 우리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작은 반도국, 무시해도 되는 나라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회의장에 200명이 모두 숨죽이며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문명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추듯이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리처드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애플과 삼성이지만 그 심장을 만드는 건 한국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건 테슬라와 BYD지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한국이에요. 그는 미국 대표회단을 봤어요. F-35 전투기를 설계하는 건 미국이지만 그 전자두뇌를 만드는 건 한국입니다.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건 NASA지만 그 정밀 부품을 만드는 건 한국이에요. 독일 대표 마티아스를 바라봤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하는 건 독일이지만 그 미래를 책임지는 건 한국의 배터리입니다. 일본 대표 아야카를 봤어요. 소재를 만들어 왔던 건 일본이지만 이제 그 소재까지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 대표 장애희를 바라봤습니다. 14억 시장을 가진 건 중국이지만 그 시장을 채우는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나와요. 리처드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설계자예요. 미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는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오늘 이후 모든 강대국은 한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호흡해야 합니다.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확인했으니까요.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세계는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미래예요. 리처드가 한국의 위대함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200명의 대표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IMF 때도, 사드 때도, 소재 규제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리처드의 마지막 선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나라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외와 인정의 박수였어요. 회의장에 200명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30분 전에 한국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나라, 인류 문명의 심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